또 괜찮니? 갑자기 왜 이럴까? 아까 계속 그랬잖아. 이상하네. 괜찮네요, 또. 네. 예. 이거 멀쩡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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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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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거든요. 아, 아. 예, 그런 거예요. 예. 아. 왔다 갔다 하네. 그 제가 아침에 수업할 땐 또 안 그랬는데. 오, 예, 예. 아. 아, 이게 왔다 갔다 거릴 때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선생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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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게 약간 움직일 때마다 약간 이게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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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자, 나 연결을 이제 시킬 거야. 이제 17세기, 18세기에서 몇 세기로 가는 거야? 19세기. 이제 참정권을 요구할 건데 우리 아까 부르주아까지만 참정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성들과 그리고 특히나 이 당시는 19세기쯤 되면 산업화, 즉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당시에 인구는 노동자가 훨씬 많아요. 부르주아보다. 노동자들이 많은데 걔네가 참정권, 즉 선거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참정권이 뭐예요? 정 참여하는 권리.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선거. 선거권이 없는 거야.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영국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역사를 배운 사람은 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최초인데 바로 영국의 자 무슨 운동이냐? 자, 내가 지금 뭐라고 썼죠?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티스트 운동. 자, 이 차티스트 운동은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자, 뭐야? 노동자예요.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있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미 공장이 많고 노동자가 많은데 그 다수의 노동자까지는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선거권을 요구한 겁니다. 최초입니다, 이게. 자, 그때 노동자들은 이제 뭘 발표했냐 하면은 이런 걸 발표했어요. 이때 발표한 문서가 인민헌장. 자, 뭘 발표했다고? 인민헌장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 인민헌장이 영어로 뭐냐 하면은 영어 씨 오랜만에 쓰는데? 자, 뭐예요? 피플스 차트라 그래. 차티스트 운동할 때 그 차트 할 때 차트 그거예요. 예. 인민헌장이 피플스 차터인데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들이 요구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선거의 원칙들이야. 어떤 게 있겠습니까? 노동자가 선거할 수 있으려면은 누구나 선거가 가능해야 되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이 통합사회의 상식이 나옵니다. 누구나 선거할 수 있다. 이 원칙이 보통 선거야, 평등 선거야? 보통 선거야. 예. 내가 이거를 일부러 강조하려고 애들이 보통 선거랑 평등 선거를 헷갈려요. 평등 선거는 한 사람당 몇 표씩만? 그게 평등이고 맞아요. 예. 누구나 할 수 있다. 노동자가 선거하려면 당연히 뭘 요구해야 되니까 보통 선거. 예,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평등 선거 이런 거 그리고 비밀 선거 막 이런 거 다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것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10년 동안 전개됐지만 성공일까 실패할까? 실패합니다. 예. 이 당시에는 이게 수용되지 않았어요. 요게 이제 1800 그 19세기면 1800년대잖아요. 1800 이제 38년 그때부터 딱 10년간이니까 48년까지 10년간 했는데 안타깝게도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 이게 수용되지 않았지만 이게 주변 국가로 또 퍼져.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도
노동자 선거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게 쫙쫙 퍼지고 영국도 결국 노동자 선거권을 줘야 안 줘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실패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큰 영향을 주죠. 자, 그 다음에는 여성들도 이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은 솔직히 19세기보다는 20세기에 좀 많아요. 우리 세계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게 20세기입니다. 20세기는 전쟁으로 시작하거든. 제1차 세계대전이야. 예. 2차는 아니고 1차 대전 이후부터 여성들의 발언권이 굉장히 좀 세져요. 왜 그러냐면 1대 그 전쟁을 우리가 총력전이라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이 싹 다 전쟁터 끌려갔지. 그럼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없어. 그럼 무기를 누가 만들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1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들이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어때요? 높아져요. 근데 여성 참정 운동이 그래서 20세기부터 본격화되는 건 맞는데 19세기부터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는 거는 여기서 내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19세기부터 해가지고 몇 세기까지 쭉 가는 거야? 20세기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여성 참정권 요구 운동 이거를 최초로 성공시킨 나라가 어딘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냥 상식적으로. 그리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19세기에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이 보장된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20세기입니다. 네. 되게 맞추기 힘들어 이거. 되게 의외야. 일단 힌트를 주자면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에 있는 아니요.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면 뭐가 나와야 돼?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알아? 애들이 지금 머릿속에 지도가 안 떠오르는 거지. 호주 옆에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최초 여성 참정권 최초 보장 국가는 어디라고? 어디? 예, 뉴질랜드예요. 되게 특이하죠? 여기예요. 근데 뉴질랜드의 어떤 사건 사고 소식이 막 들릴 때 뉴질랜드 언론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가끔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국회의원의 반 이상이 여성이야 여기는. 그 TV에 다 여성밖에 안 나와. 예, 실제 그래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단은 참정권을 갖다가 확보했다. 그 역사가 제일 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성 국회의원도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도 여성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절반이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여성 참정권 보장 국가이기 때문이죠. 예, 뉴질랜드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거 말고도 이제 흑인들의 참정권 운동 이런 등등등이 있었다는 거야. 19세기부터. 자, 그래서 참정권 요구가 솔직히 한 번에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운동은 계속 가요. 언제까지 가냐면은 쭉 가다가 한 몇 세기까지? 예, 20세기 한 중반까지는 가야 돼. 예, 계속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자, 모두가 선거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랬더라? 예, 보통 선거가 확립이 됩니다. 물론 전 세계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민주 국가에서는 거의 다 보통 선거가 확립이 됩니다. 이 보통 선거 확립이 무슨 뜻입니까? 여성들까지, 흑인들까지 소외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건 이때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성 참정권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또 역사적인 인물이 한 명 있어. 영국입니다. 영국은 상당히 보수적인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그 20세기 들어와서도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죠. 근데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 확대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있어. 에밀리 데이비슨이라고 영국 역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통합사의 프린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영국에서는 에밀리 데이비슨 이 사람 굉장히 이제 유명한 여성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언제냐면 1914년인가? 되게 옛날이죠. 1914년에 영국에서 경마 대회가 열립니다. 말 타는 대회죠. 근데 거기서는 그 큰 행사를 해가지고 영국의 여왕 있죠. 예, 여왕까지 다 참여한 그런 대회야. 그때 에밀리 데이비슨이 달리는 말에 뛰어들어갔고 자살했어요. 그때 요구한 게 뭔지 알아?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
여성 참정권, 여성 투표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치면서 예, 달리는 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1918년에 선거법이 바뀌어서 여성 참정권이 보장이 됩니다. 예, 이런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인물들이 가끔씩 나오고, 게다가 교과서가 해도 항상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은 원래 열심히 연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야. 학교 선생님들은 왜 연구를 안 할까? 너희들 성적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없기 때문이에요. 학교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딱 갈라야 돼. 예. 다 잘하면 되는데 안 돼.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책임감 있게 수업하기가 힘들어요. 응? 그래서 뭐 수업 준비를 엄청나게 새롭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태껏 해오던 멘트나 여태껏 해오던 지식을 막 쏟아 부을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게 나올 확률이 어때요? 높겠죠. 당연히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아시겠죠? 자, 영국은 에밀리 데이비슨.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언급한 적은 딱히 없습니다. 자, 그럼 봐봐. 지금까지 본 게 뭔지 알아? 지금까지 본 게 시민혁명으로 출발해가지고 쭉 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시민혁명. 예. 시민혁명으로 우리가 어떤 권리를 얻었죠? 모든 인간은 자유가 있다. 자유권과 뭘 얻었습니까? 예, 평등권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민혁명 이후에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 돈 많은 상인들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가 되면은 영국의 차트 운동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이 참정권 요구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20세기 중반까지 뭘 얻게 되는 거지 결국? 참정권을 결국은 얻어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봐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의 과정은 하나로 쭉 연결돼 있어. 맞죠?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을 첫 번째 인권, 1세대 인권 이렇게 불러요. 예, 이 몇 세대라고? 1세대. 예, 1세대 인권 뭡니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이게 1세대 인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민혁명에서 출발한 인권입니다. 그 자유, 평등, 참정권. 1세대 인권이죠. 그리고 이거를 구분짓는 사람이 있어. 인권 3세대론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프랑스의 인권학자 카렐 바작이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프랑스가 시민혁명의 어떤 그 역사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법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 프랑스의 인권학자 카렐 바작이 자유, 평등, 참정권을 인권 3세대에서 몇 세대? 1세대로 구분합니다. 지금 여기서 또 물어볼게. 그럼 1세대 인권 3개지.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자유권입니다. 네, 무조건. 왜냐하면요. 자유권이 없으면 다른 걸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일단. 그리고 그때는 자유가 최우선이야. 왜? 왜 최우선이야? 억압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예, 그 자유가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자유, 평등, 참정권 1세대인데 뭐 중심이다 그래도 자유권 중심입니다. 자유는 너네 자유권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잘 모르더라고. 응? 우리가 지금 자유를 어떻게 얻었어? 시민혁명으로 왕을 무너뜨렸죠. 국가의 왕을 한 거죠. 그럼 자유를 어디로부터 얻은 거야 우리가? 국가로부터. 이게 되게 중요해. 자유권을 그래서 뭐라고 할까? 부터의 자유. 뭐라고 한다? 국가로부터의 자유라 그래. 예. 자유권은 이렇게 불러. 국가로부터 얻은 거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내가 보통 이제 그 자유권 설명할 때 자유가 무슨 뜻이니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애들은 자유가 무슨 뜻이니라고 하면은 잘 대답을 못 해요. 이제는 알 수 있어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예. 물론 불합리한 간섭이겠죠. 국가의 불합리한 간섭을 받지 않는 게 바로 뭐야? 자유권이에요. 그게 자유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자, 자유가 뭐니? 그럼 보통 뭐라 그래? 아,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유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국가의 간섭 받지 않는 게 바로 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요거를. 오케이? 씨발 이거 지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우기 졸라 싫은데. 아, 요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쓸 수 있어요. 예. 예, 지금 어디 놀러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꼭 찍어야 되는데 이게 잡음 들어가면 내가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그거 못 하겠는데 어떡하냐 얘들아?
아니 이 파트 수업한 것도 많아. 여보세요? 많아. 오늘 컨디션이 좀 좋아. 보통 이 조기 개강 수업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야 지금. 이게 되게 좋은 분위기거든. 이게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몰라. 너네가 나도 몰라. 나도 너 이름도 몰라. 그러니까 부를 때 야 저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도 이렇게 좋다는 거 아니지? 표정이 너무 밝아요 지금.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니까. 지금 너네 학교 2학년 있죠. 지금 2학년 애들. 걔네는 내가 조기 개강 때부터 봤던 애들이 한 그 20몇 명이 있는데 거기서 10명이 근데 걔네 나랑 안 친해요. 걔네 조기 개강반 할 때 어땠는 줄 알아? 진짜 나랑 말도 안 했어. 근데 1학년 수업 때 말 안 했고 지금도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지금도 같이 있거든요. 걔네가 미치겠어. 지금도 재미가 없었고. 근데 지금 1학년은 또 달라. 지금 걔는 너무 시끄러워. 정신이 없는 거야.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 너희들도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훨씬 좋아요 그게. 네, 훨씬. 왜냐하면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학년은 소통이 안 돼요. 어떻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걔네 공부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별로 안 친해요. 재미가 없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표정이 밝아 그냥. 너무 좋아요. 와, 어차피 나 이제 목표가 약간 뚜렷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나중에 무슨 대학을 가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민이 조금 적지 않나. 근데 이제 뭐 어떤 대학 가겠다 뭐 이런 건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달려가면 되니까 되게 정서적으로 좀 안정돼 있지 않나 싶어요. 실제 일반 고등학교 애들도 많이 가르치지만 일반 고 애들은 뭐 하고 싶니라는 말을 하면은 대다수가 뭔지 알아? 모르겠어요. 혹은 이 동네 애들은 이제 의사 많거든요. 근데 그거 자기 꿈이 아니다. 누가 정해준 꿈이야? 부모가 심어준 꿈이야. 예, 불행하죠. 너희들은 아니에요. 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가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저게 1세대라 그랬지? 그럼 몇 세대 인권이 있겠어? 그쵸? 그리고 지금 1세대 인권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야? 그 스토리가 시민혁명이죠. 근데 아까 근대사회라는 거는 시민혁명과 또 다른 혁명이 또 있잖아. 산업혁명도 있죠. 그러면 산업혁명에서 발생하는 인권이 있거든. 그게 몇 세대 인권이야. 그쵸? 자, 그럼 지금부터 2세대 인권입니다. 자, 그것은 그 뿌리가 어디 있다? 산업혁명. 아시겠지만 이것도 어디에서 시작했죠? 영국입니다. 그쵸? 정확히 18세기 후반, 19세기라고 해도 됩니다. 예, 영국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역사적인 거래 가지고 산업혁명으로 농경사회가 공업사회가 되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뭐 아시겠지만 뭐 증기기관 들어봤죠? 그 증기기관 그걸 이용해 가지고 공장에 기계로 세상이 된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산업혁명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생산 방식이 이걸로 바뀌어. 공장에서 자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계로 물건을 찍어낸다. 그걸 뭐라고 하죠? 공장제 기계공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산업화, 산업혁명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찍어내니까 생산량이 어때?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죠. 그러면 대량 생산을 왜 하는 거야?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만큼 사줘 안 사줘? 사주는 얘기야. 그럼 대량 생산과 동시에 대량으로 뭐가 발생하죠? 소비가 발생합니다. 자 나는 여기에서 잠깐 멈출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당연하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당연한 게 아니야. 시민혁명이 먼저일까? 산업혁명이 먼저일까? 시민혁명이야. 자, 이 전에 시민혁명이 먼저지 시대적으로 그렇죠? 자, 시민혁명 다음에 산업혁명인데 시민혁명으로 우리가 뭘 얻었어? 제일 중요한 권리가 뭡니까? 자유를 얻은 거야, 그렇지? 자유의 의미가 뭐다? 국가의 그렇죠. 그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뭐가 발생?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제 많이 저렇게 많이 찍어내도 국가가 통제하지? 예. 막 찍어낼 수 있는 거는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시민혁명으로 뭘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자유를 조금 억압하잖아.
그럼 또 혁명이 일어납니다. 툭하면 시민들 무서워서 뭐 못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 근데 문제가 이거야. 이게 바로 자본주의거든요. 이렇게 뭘로 연결되는 거라고? 자본주의가 되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게 아시겠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무슨 특징인지 아세요? 개인의 사유재산이야. 예. 맞죠? 근데 이 당시에는 딱 계층이 이렇게 돼 있어. 공장 운영하는 사람이 있지. 그 밑에서 일하는 누가 있습니까? 노동자가 있어. 공장 운영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자본가라는 계급이 생기는 거야. 자, 그리고 자본가와 함께 그 밑에서 일하는 뭐가 있는 거죠? 노동자가 있는 거지. 근데 노동자가 뭐 1000명이라고 해도 노동자의 버는 돈 다 합쳐도 자본가 한 명한테 안 돼. 결국은 이 격차가 뭘 만들어냅니까?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근데 봐봐. 이 빈부의 격차라는 자본주의로 인한 새로운 문제점이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엔 저런 게 별로 없었어. 왜? 이 때문이야.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좁혀지지 않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자본가는 그거를 자식한테 물려주겠지. 그럼 자식은 아무것도 노력 안 했는데 뭐야? 부자야. 노동자는 가난하지. 그럼 가난도 뭐야? 대물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저게 좁혀지질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점점 날이 갈수록 벌어진다는 게 문제점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그 당시에는 돈 버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인권 따위가 없는 거죠. 노동자 인권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노동자들이 그때 어떻게 일하냐면 근데 밥 먹는 시간 빼면은 이제 밥 먹는 시간 한 30분? 예, 그거 빼면 일하는 시간이야 다. 근데 이때 돈의 전문가들이 아동 있죠? 아동 노동을 시킵니다. 이런 문서가 다 연구에서 나왔죠. 이게 끔찍한 거라고. 인권 문제입니다. 약자 근데 약 않고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회적 약자, 빈부의 격차 이런 거 노동자가 많은데 소수의 자본가한테 노동자가 지배당하고 있고 이게 잘못됐다. 이게 불평등하다면서 그때 자본주의를 그게 뭔지 알아? 자본주의의 문제가 지금 뭐냐? 빈부격차 차이죠, 그죠?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과 이런 것. 노동자가 자본가보다 수가 어때? 더 많은데 노동자들은 인권이 없어 지금. 잘못됐다. 노동자를 위한 평등한 세계를 만들자. 이러면서 새로운 사상이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 자, 자유가 아니라 평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그게 뭘까? 자, 뭐 들어본 사람 있지만 마르크스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어떤 사상이 등장했다? 사회주의가 등장하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자유보다 뭘 강조하는 거죠? 평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있어. 사회주의가 나쁜 게 아니야. 사회주의는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거지. 너무 이상적인 거지. 나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평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왜 이상적이냐? 어떤 사회도 진짜 평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실현이었대요. 솔직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 독일의 마르크스. 자, 세계를 바꾼 위대한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만든 게 마르크스죠. 하지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도 있고요. 옛날엔 더 많았죠. 옛날엔 되게 많았어,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 별로 없어. 왜? 다 망했기 때문이에요. 중국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인 거 아시죠? 망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 몇 개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어요.
북한도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 독재 정치야 그냥 그거는. 사회주의면 김정은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다 평등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단 얘기야. 자 그래서 그때 사회주의가 나왔지만 사회주의가 무슨 인권 문제나 빈부격차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저거 방치하면 돼? 방치하면 안 되는 게 가난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 늘어나지. 그럼 자본가도 망해. 왜냐하면 자본가들의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이야. 예. 근데 자본가들은 그걸 알아.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면은 내 물건을 팔 데가 없으니까 나도 망한다는 거 알거든. 근데 씨발 내 돈을 쓰기 싫어. 그러면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치 남인데 남도 안 할걸요? 그럼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국가가. 예. 그래서 이때부터 빈부격차, 인권 문제 이런 거 누가 개입해야 된다? 예, 예. 이러면 새로운 권리가 나오는 거야. 약간 좀 뭐랑 반대 개념이죠? 자유랑 반대 개념이죠. 국가가 개입을 해달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약자를 구제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이걸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각종 이제 자본과 노동자의 갈등, 빈부격차,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사상, 권리, 사회권입니다. 뭐라고? 사회권. 되게 중요합니다. 사회권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죠. 몇 세예요? 몇 세대? 예, 2세대 인권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현대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조하는 게 복지잖아, 복지. 응? 국가가 나서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무슨 정책이야? 복지. 예,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권이라는 거 누가 개입한다? 국가가 개입해서 뭘 달성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한다? 보장하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센스를 좀 확인할게요. 우리 십일명 직후에 자유권이 대세였던 그 시대에는 국가의 간섭은 별로죠. 그러면 이 자유권이라는 것은 큰 정부를 추구한 걸까? 작은 정부를 추구한 걸까?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자유의 의미가 뭐야?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무슨 정부 추구하는 게 돼? 예,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유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국가 역할이 적극적일까 소극적일까? 예, 여기서는 뭘 추구하는 거죠? 예, 소극적 국가를 추구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이러한 약자 발생은 누가 나서야 된다? 국가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뭘 추구합니까? 무슨 정부? 큰 정부를 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극적이 아니라 뭐죠? 적극적 국가.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 자, 무슨 국가를 추구한다? 복지 국가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야? 사회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즘은 사회권이 여러 국가의 헌법에 다 있다 그랬지? 근데 사회권을 최초로 헌법에 명시한 게 어디냐? 이건 무조건 출제입니다. 예. 이 사회권 게 지금은 거의 대다수의 국가가 헌법에 넣어 있지만 사회권 최초 헌법가 있어요. 바로 독일입니다. 어디라고? 네, 독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차 대전 이후 독일입니다. 그때 독일의 헌법이 뭐냐 하면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자, 무슨 헌법? 예,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에 뭐가 최초로 명시되었다? 사회권이 최초로 명시가 되고요. 시험 문제 출제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바이마르 헌법이 사회권 최초 명시로 굉장히 중요한데 너네 학교에서는 항상 그 연도 같은 걸 되게 많이 따진단 말이야. 지금 몇 개 연도를 중요하게 쓴 게 있어? 인간과 시민의 권이 17899고요. 그리고 바이마르 헌법은 잠깐만 3.1운동이 몇 년인지 아는 사람? 3.1운동 우리나라 그거랑 똑같은데 혹시 3.1운동 몇 년인지 알아? 1919년이야. 아이고 일본 때문에 죽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똑같아요. 예, 이거를 실제로 막 학교에서 물어봐요. 그 선생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이바로인데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게. 여기 있는 걸 다 안다고 해서 시험 문제 잘 풀까? 아니야. 내가 아까 말했던 건 중학교랑 달리 자료 해석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 문제에 뭐가 나올까요? 바이마르 헌법이 딱 나와요. 그럼 그걸 보고 뭔지 알아야 돼. 바이마르 헌법이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무슨 권리? 이걸 찾아내야 돼. 예, 그 안에서 일단은 사회권은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권의 종류가 좀 있는데 그 종류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종류가 또 막 나오면은 머리가 좀 터질 텐데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아직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종류는 다 인간다운 삶과 삶의 질을 위한 거야. 사회권은 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사회권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사회권의 종류는 뭐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삶의 질을 추구하려면 환경이 좀 쾌적해야지, 그치? 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일도 계속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무슨 권리가 있어? 뭘 할 권리? 노동.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근로라고 그러죠. 네, 근로의 권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누구나 일반적으로 교육을 다 받아야지, 그쵸?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사회권의 종류야. 사회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이라는 거 있어 없어? 있죠. 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게 사회권이에요. 기본적인 교육. 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내가 힘들 때 사회 보장,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을 국가한테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권리,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너네가 사회권 종류를 다 외우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느낌만 가져가는 거야. 저런 사회권이구나. 느낌 안 됩니다. 예? 느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뭐예요? 사회권까지 몇 세대 인권? 정리해볼까? 1세대 뭐야?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중심이 뭐야? 그쵸? 그 다음에 2세대 뭡니까? 사회권. 예.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사회권은 어떤 사건이 그 뿌리가 됩니까? 뭐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한 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약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이 웃기다. 약자를 어떻게 약자의 보장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오케이. 잘했어. 이게 이제 마지막 3세대 인권은 몇 세기? 20세기에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왜냐면 칠판이 꽉 차잖아, 그죠? 그 영상에 들어갈까 봐 저 소리가. 그쵸, 누나 안 계시니까.